안녕하세요. JTB 뉴스 채널에서 선보이는 JTB 인물탐구 2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오늘은 최경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경력들 몇 가지 자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갈 남원시장 출마 예정자 최경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남원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추억들이 참 많은 자랑스러운 고향인데요. 서울에 올라가서 IT와 경제 분야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1989년 삼보컴퓨터라는 IT 기업 1세대 주자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20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 IT 행정 중심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아젠다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열의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도전 정신을 넘어서서 진정한 남원의 새로운 리더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남원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최경식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혁신의 적임자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입문하게 되셨어요. 그 계기와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 2005년도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여름 휴가 때 내려와서 아버님한테 아버지 왜 이렇게 남원이 안 변한대요? 그랬더니 글쎄나 말이다. 아버지 내가 시작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랬더니 아버님이 야인어저스가 되건자 하다가 뒤돌아서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라면 잘하겠다. 딱 그 한 말씀이 네. 저의 어떤 그 마음속에 시작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좀 씨앗을 뿌려줬군요. 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 15, 16년 전부터 중앙당 활동을 이제 지속히 해오면서 지금은 우리 중앙당의 더불어민주당 중앙 정책위 부의장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며 가며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께서 남원 시장에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제가 이제 정치 인물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남원 지역 경제도 역시나 힘들고 특히 이 남원을 터전으로 삼는 분들에게는 생존 문제로까지 다가오는 맞습니다. 만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표가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 예. 내 총 생산액을 말씀드리는 도표인데 완주의 경우 5천만 원, 우리 전라북도 평균이 2,800만 원. 우리 남원이 한 2천만 원 약간 밑도는 안타까운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원인을 분석을 해본 결과 군산과 새만금과 군산, 익산, 완주, 전주인 경우에는 탄소 소재와 수소 소재 그리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5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항공 클러스터 산업을 조성을 하겠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원 지역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 활용센터를 12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 사진은 사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혁신의 길, 미래를 잇는 하늘길에 우리 지역경제협의회하고 제 지인들이 이제 포럼을 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드론과 UAM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도심 항공 분야뿐만이 아니고 교통 분야 그리고 농축산 분야, 관광 분야까지도 활용을 하게 있게 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한국항공안전기술원에서 25km 이상 되는 드론에 대한 안정성 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원에서는 전국에 있는 4개 지자체, 인천광역시를 포함을 해서 4개 지자체에다가 분원을 설치해가지고 이런 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공안전기술원의 분원을 우리 남원에
적극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고 예. 그래서 핵심 관계자들하고도 소통을 한 결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LX트론 활용센터를 통한 이제 관광 자원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의 분호를 통한 공공기관의 유치를 적극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의 경우에는 경주의 버금가는 역사, 문화 이 소재들이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네, 특히 예술 분야만큼은 대한민국 1등이죠. 이런 소재들이 다양하게 컨텐츠 또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뭔가 벨트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2박 3일 볼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제가 매일 저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이 우리 남원 시내 중심에 흐르고 있는 요촌수라는 그 강인데요. 예. 저 강을 어떻게 하면 마케팅할 수 있을까? 우리 지리산을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예. 결국은 저 방안을 찾게 됐고 저 우리 요촌수를 활용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배울 거리, 볼 거리, 먹을 거리를 만들므로 인해서 2박 3일 정도의 관광 벨트가 관광 그 단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영농과 그 단백질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영농의 경우에는 2020년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작물로 그 생산된 소득액이 1,000억 정도, 그리고 원예 작물이 1,500억 정도에서 약간 2,600억 정도의 농산물 생산액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한 10% 정도만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도래되는 시기는 6차 산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소득 증대 방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고 두 번째로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하는 길뿐만이 아니고 단백질 바이오 산업단지 형성은 뭐냐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노동의 그 어떤 그 강도를 낮추고 싶고 고소득을 올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워라벨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균형과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산업단지 형성이 필요하겠다. 네. 우리 농업단지 형성이 미래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그래서 단백질 바이오 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의대는 그 첫 번째가 법안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된다 손 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자체들이 지금 너도나도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시에서도 전담 팀을 구성해서 뭔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공공의대가 그 유치가 된다 손 치더라도 학생 수가 20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간호학과나 또는 뭐 재활의학과 등을 통해서 학생 수를 한 400명까지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네.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남대입니다. 그 사실 그 대체할 만한 대안을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모 대학의 총장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만 그 총장님한테 캠퍼스 유치를 요청을 드렸더니 어렵다. 학생들의 동의와 교수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OECD 공적 자금을 활용하게 되면 글로벌 농업대학 설립이 가능하다는 팁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확인을 해봤지만 예. 한 500명 내외의 수준의 학생입니다. 우리 남원은 천혜의 그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는데 평야지대와 고냉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농업대학이 유치가 돼서 실증을 하게 되면 이론 교육과 실증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지로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농업대학 유치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서남대 대체에 글로벌 농업대학 유치 그래서 한 500명 정도 학생에다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약 한 3,000명 정도의 그 외국인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우리 남원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끌어오겠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유관되어 있는 산업체와 교육기관들이 네. 가능한데 예.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개설을 해서 약 한 200명 정도를 그 관련 학과를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약간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 5가지 대책은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정말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너무나 사람이 없고 경제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저비용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생활 스포츠 활성화다. 예. 네, 그래서 축구를 예를 들면 전국 대회를 개최하게 됐었을 경우에 150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20명 잡아도 3,000명이잖아요. 부대 인원까지 포함하면 5,000명 정도가 한 대회를 통해서 남원에 머물 수 있는 열흘 일주일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일단은 좀 붐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먼저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어떤 그 약속들과 이런 생활 스포츠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지역 경제가 다소나마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네. 일자리 또한 저는 충분히 5,000개는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간이 네.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사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게 정치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정치는 올바른 마음으로 사심 없이 공심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배우게 됐습니다. 저 또한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말씀을 듣고 시민이 원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모를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이 시민들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예. 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보여주셨던 성향과 소신 그리고 구상대로 앞으로도 우리 남원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쭉 고민하고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